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28일 토요경마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지역에. 네, 어제 저녁에도 내렸고 오늘 오후에도 내렸고. 주로의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게 또 얼 수가 있어서 무조건 가볍다, 무겁다라고도 쉽게 평가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날씨 때문에 이제 주로 자체가 얼고 이러면 염화칼슘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부터는 아마 뿌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 새벽에 이제 비가 왔고 그쵸. 오늘 아침부터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과천에는 일반 이런 시내보다는 평균 2도는 더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염화칼슘을 뿌려놨을 겁니다. 염화칼슘 뿌렸을 때 어떤 경주로의 변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죠. 일단은 주로 자체가 마르지가 않습니다. 뭐 햇빛 쨍쨍 나서 한 3일, 4일 동안은 뭐 햇빛이 쨍쨍 나야 언 땅이 이제 녹으면서 또 이제 젖기 때문에 한동안은 주로가 뭐 양호 주로는 아마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물론 월말 경마로 접어들었습니다. 혼전도가 그만큼 높고요.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토요 경마, 일요 경마 만만하게 볼 경주는 하나도 없다. 그 정도로 상당히 빡빡한 그런 레이스로 펼쳐지고 그런 가운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준비한 승부가 3, 4, 5경주 전반부와 그리고 후반부로 가서 7경주, 10경주, 11경주가 이제 준비한 승부처가 있고요. 물론 1호 경마에서는 또 대상경주 브리더스컵 2세 최강을 가리는 대상경주가 또 펼쳐집니다. 과연 김영관 조교사가 또 시원하게 우승을 하면서 그 뭐 오픈 대상경주 13개 전부 독식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자, 또 1호 경마 때 풀어드리기로 하고, 자, 토요 경마 서울 13개의 경주가 시행되고요. 제주 교차 경주는 3개의 경주입니다. 네. 자, 13개. 그 중에 승부처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6개의 경주 하단 자막에 나가니까 잘 한번 체크하시고 또 해당 경주 한 번 더 한번 관심을 갖고 힘을 한번 실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자, 11월 28일 토요경마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요. 1경입니다. 1000m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일단 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1경주는 계속 2세 시네마 경주로 시작이 되고요. 그만큼 좀 까다로운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나 체중 변동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겠고, 특히나 오늘 1경주는 이 주행검사 때 딱 아주 좋게 보여준 말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엇비슷하고, 이런 날에는 어쨌건 좀 앞에 가는 말이 유리할 수 있는데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1번 말 지니 에이스인데 서승훈 기수라서 참 어떻게 말머리를 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서승훈 기수가 지금 2주 내내 단 한 경주도 입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런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5번 말 샤프 라이커라는 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상혁 기수가 올라갑니다. 이상혁 기수가 직접 주행검사를 받은 이후에 주말부터 본인이 새벽쪽에 진행을 했고요. 주초에는 이제 온더 스테이지와 병합을 하고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12주 동주마필과 계속 병합축을 하면서 말이 좀 따라가는 훈련을 진행했다라고 할까요? 말이 조금 고개가 높은데 그런 부족한 핸디캡, 스피드를 증강하기 위해서 주력을 했는데 그게 좀 빨리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샤프의 자마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는 순발력이 숨어 있는 말이고 그게 아직 힘이 덜 차서 주행검사 때 덜 나왔다라면 이번 새벽 조교를 통해서 특히나 이 주행검사 때 모습 자체가 8월 달입니다. 상당히 오랜 공백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체중 변동이 있더라도 저는 그만큼 좋아졌을 것이고 좋아진 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5번 말 샤프라이커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페로베치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뷔전은 이상혁 기수가 이제 조교를 하고 이제 기승하고 있는데요. 자, 샤프라이커. 자, 데뷔전부터 곧장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안쪽에 2번 한일 앙상블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뭐 가고 안 가고가 좀 사연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승부의 의지가 나와 있는 마필이죠. 어떻게 보면 48조 김대근 마방은 그런 것 같아요. 마필을 준비를 시켜놓고 기수하게 작전 지시는 이렇게 내립니다. 뭐 무조건 잘 타라. 뭐 승부의 의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8조 마방의 어떤 승부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 준비를 잘 하고 나옵니다. 발주적인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지만은 중속과 종속에서 이어지는 탄력감이 상당히 좋은 마필. 안쪽에 2번마 한일 앙상불은 뭐 이빠이 타는 마필로서 추천을 드립니다. 48조 김대건 마방이요. 최근 1년 동안 10마리의 신마 중 4마리가 2차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데뷔전 잘 만들고 때리는 그런 마방인데요. 자, 인철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 한일 앙상블 데뷔전부터 곧장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그 조성곤이가 내년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서울 기수인 서승훈이가 또 부산에서 말을 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 서승훈 기수가 너무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승훈 뭐 포스트 문세영이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서승훈의 말 타는 거 보면은 그냥 큰일 났습니다. 그냥 답답해요. 왜냐면 말을 정말 못하는 기수가 이렇게 내리막을 타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기승술이 있는 기수가 그렇게 타니까 참 답답스럽죠. 이게 일시적인 슬럼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일단은 다른 식으로 봐야 될까요? 말을 탈 때 보면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서승훈 기수 보면 뭐 스타트 이후에 말 몰아주는 거, 앞에서 딱 붙여주는 거, 그다음에 라스트 돌아서도 정말 파워풀한 말머리를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스타트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라스트에서도 감고 나오면서도 어떤 자신감을 표출해주는 그런 말머리가 좀 덜 보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스타트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서승훈 기수가 선행 가는 걸 저는 요 근래에 들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니스란 마필 1번 게이트 있는 마필, 요게 이제 서승훈이가 올라가 있는 마필인데, 요게 이제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1번 게이트 이점을 잘 살려낸다면은 최근의 경주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뭐 데뷔전 1000m 1번 게이트 요 조건을 봤을 때는 한번 강하게 한번 밀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을 볼 수가 있고, 또 발전스까지 이번에 끊어놨기 때문에 1번 지니에이스 신화는 요 마필을 말씀드리면서 1번, 2번 안쪽에 2마리와 5번 샤프 라이커까지 해서 3두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로 갑니다. 1200 국산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 경주요. 외곽에 있는 열세 테마 등극의 문세영이가 다시 한번 재기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뷔전에서는 선행권에 어설프게 이제 힘싸움을 하다가 무너졌었고, 그 다음 경주 때 문세영 기수가 선입작전 앤드 취입작전을 펼쳐서 3차, 지난번에도 선취입작전을 펼쳤는데 2차에 성공을 하면서 혹시나 문세영 기수는 문세영이구나, 말 그대로 선행마도 선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조교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런 조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직접 넘어가서 새벽 조교 훈련을 했고, 중간에 이제 빅마운틴과 병합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왼쪽에서 계속적으로 잡고 밀고를 반복하면서 그런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안쪽에 이제 4번마 킹스탑 정도와 선행을 가는 그림인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 먹으면 선행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만은 문세영 기수 스타일상 그냥 앞에 한두 마리 정도 딱 두고 3, 4코너까지 따라가다 마지막에 엎어갈 텐데, 컨디션 자체가 직전보다 훨씬 더 그 끝걸음 스태미너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기말지만 가장 뭐 신뢰할 수 있는 또 인기말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13번 테마 등급 가시죠. 네. 여러분께서 뭐 5번만 금빛 돌림의 범현이가 타니까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살짝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데뷔전 당시에 좀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범현이가 좀 이빠이 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졌죠. 자, 그 다음 경기에 범현이가 다시 한번 재기승을 했는데 거리가 늘어서 좀 불안하다,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현이가 안 탔고, 이번 경기 다시 한번 최보영 기수가 타는데 경주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1300m에서 1200m로 줄었기 때문에 관심권은 여러분 꼭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 이제 최원준 기수가 라스트 걸음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외곽을 많이 돌았고 걸음이 남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5번만 금빛 돌림 여러분께서 꼭 챙겨 가셔야 될 마필로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원진을 추천드리는 마필은 안쪽에 4번만 킹스탑입니다. 예, 체구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체중도 많이 불어서 데뷔전을 치렀었고,
자, 이번 경주는 준비를 좀 단단히 좀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게이트의 조건도 좋고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있고 라스트 근성까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앞방 뒷방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마 킹스탑을 추천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원준이가 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였습니다. 매달려서 예. 마지막에 맨 그쵸? 꼴찌에 있다. 예. 지난주가 왔습니다. 그게 토요일인가. 기억도 안 나요? 질질 매달려가지고 잘못 맞췄나 봐. 최원준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요즘은 최원준이는 거의 뭐 위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말들이 다 데리고 들어오죠. 야, 그 체중 적은 말인데 그 이름이 그쵸? 생각이 안 나네. 외곽 게이트. 그 네. 맨 뒤에서 사건 나올 때 맨 뒤에 있는데 네. 뭐가 미친 듯이 날라오는데 그래요. 일단은 킹스탑이요. 장철 기수가 지기승한 마필이고 그리고 13번 테마 등극 역시 문세영 안장. 저는 이제 금비둘림이나 마필을 마반을 잡을 때 13번, 5번, 4번 요 순으로 이제 오두마반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노리고 있는 말이 금빛울림이고 우리 원정일 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1300에서 1200으로 거리를 줄여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범인 기수가 다시 한번 이번에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일단 1200m 저는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에서 충분히 한번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 그러면서 첫 입상까지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금빛울림입니다. 신화는 금빛울림 말씀한 것처럼 자, 이 마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고 그리고 킹스타 여기에 테마 등급 이 정도 일단 3도로 좀 압축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더 마필 상태 보고 한번 또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 1200 부산 6등급이고 3, 4, 5경주가 준비한 전반부 승부가 되겠습니다. 원정일이 네. 들어가시죠. 전반부 좀 빠르게 방송 승부처를 잡아갔습니다.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한 경주인데 이번 경주에 12번마 베스트 테이커를 노림수로 두고 방송 승부 축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마필이 가만히 보면 계속 안쪽 게이트예요. 안쪽 게이트, 안쪽 게이트, 안쪽 게이트. 자, 모래를 맞으면서 계속 뒤로 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13일 날 경주를 보면 경주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마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앞에 가면서 그대로 버텨주면서 자, 6근에서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로 붙으니까 마필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외곽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선입권 전략 그러면서 그대로 버텨줄 수 있는 라스트 걸음을 가지고 있다. 자, 이번 경주에 12번마 베스트 테이커를 중심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제 기억으로는 그 지하주 기수가 이날 그때 이 베스트 테이커 경주가 4경주였을 겁니다. 3경주에서 때리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날 마지막 경주에서 또 들어온 기억이 나는데 그날 이 지하주가 3마리 탔어요. 네. 토요 경마 때. 그리고 요 한 마리 이제 못 들어왔고요. 자, 이번에 지하주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 지하주 기수가 열심히 조교했고 최근 지하주 기수 뭐 상당히 열심히 타고 있어요. 많은 마필에 기승을 하지 않지만은 이번에 한번 베스트 테이커 지하주 기수 직조로 공들인 마필 한번 첫 입상 한번 응원하면서 입상을 한번 응원하면서 이게 이제 지하주 기수가 9월달에 때리고 왔고 지금 두 번의 경주 아쉬움을 남겼는데 한번 지하주에 한번 강인한 말머리 한번 네.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3경주는 바로 열돌 베스트 테이커 이 마필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00m 5등급 경주입니다. 신명훈 의원이 준비한 방송 전반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이제 1200이다 보니까 앞선에 붙여가는 말, 선입권, 추입권이 어느 정도는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주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병원이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지난 경주 때 경주 결과론적으로 떠나서 전개적으로 좀 아쉬웠던 말, 이 3번마 비호바람 때문인데요. 박태종 기수가 올라가서 당연히 이제 편안하게 선행을 가겠지라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약간 주춤하고 충돌하고 나가면서 특히나 김혜선 기수의 장수별이가 한 2마신을 먼저 나갔습니다. 그걸 넘어가려고 힘을 썼고 그 다음에 끌리다 보니까 직선에서 그만큼 걸음이 무뎌졌고요. 자, 이번에는 3km 감량의 조제로 기수를 올렸고 요번에 이제 새벽 쪽의 훈련 자체가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스타트는 되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끌리게 제어를 해서 길게 가볍게 풀어가자. 근데 게이트까지 3번을 잡았습니다. 지난 경주처럼 외곽에서 무리하게 어차피 비호바람을 밀다가는 본인도 무너질 수 있는 경주고 또 온더 스테이지 같은 말도 따라갔던 말이고 댕기스 자체도 외곽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결대로 간다라면 오히려 지난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 할 때 감량의 조제로 3번 게이트의 비호바람이 시원하게 앞에 가서 한 바퀴 도는 그림 요걸 놓고
오늘 방송 A급 승부로 들어갑니다. 체구가 크지 않은 마필입니다. 420kg대니까 이러한 마필들은 역시 몸싸움에 휘말리면 좀 불리하니까 그냥 말 갓길대로 선행 가서 앞선에서 한번 버텨낸다면은 최근의 경주 아쉬움을 한번 많이 하지 않을까. 자, 조제로 기수의 3kg 마이너스가 눈에 띄는 바로 3번마 비오바람이 우리 신배운전이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 배팅의 중심마가 되겠습니다. 3번 비오바람. 잘 기억하셨다가 현장에서 비오바람을 중심에 놓고 시원하게 한 방 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1400 혼합 4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서승훈이가 완전히 지금 뭐 핫바지가 되고 말았어요. 서승훈이가 큰일 났어요. 저는 서승훈이에서 이번에 기술을 바꿔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바로 11번 게이트에 있는 열하나 정상 천만원 마필. 지난 경주 11번 게이트 뭐 공교롭게 이번과 똑같은 11번 게이트인데 직전 경주 아쉽게 3척에 밀렸습니다. 일단 착차가 크지 않았고요. 기수의 변화 하만식 기수로 이번에 기수를 바꿨는데 저는 열하나 정상 천마 이번 경주 정상대리랑 마필과 병합 쪽이라 하면서 준비를 잘 해놨고 완식기까지 등짝을 교체한 만큼 저는 이번 경주 정상 천마를 배팅에 중심에 놓고 한 방을 붙여 때리려고 맘먹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빅5라 마필이 지난번에 인기순위 1위로 팔리고 아쉬움을 좀 남긴 마필입니다. 여기에 또 나오는 마필 그때 같이 뛰었던 천행도 이번에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구투유라 마필이 최근에 경주 인기마로 팔리고 아쉬움을 계속 주고 있고 일단은 11번만 정상 천마를 놓고 후차권을 공략하는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역시 후차권 팔리는 여러 대의 말들이 있습니다만 뭐 딱 때리고 받치는 막권 안에서 한번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5경주 신화가 준비한 방송 승부 바로 열하나 정상 천마 이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방송 전반부 승부다 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000m 국산 4등급 레이스입니다. 1000m입니다. 굉장히 빡빡하고 또 선행마들이 많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제 문세영 기수가 오픈뱅크 시가에이스를 타서 지난 경주 때 전부 다 이제 입상과 우승을 했던 기수인데 이번에는 시가에이스를 선택을 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건 6번마 스마트 캡틴입니다. 지난 경주 때 뛴 걸 보고 조금 제가 놀랐습니다. 약간의 어부지리가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개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취입성으로 레이스를 풀어서 마지막 끝걸음의 여력을 보였다는 게 포인트고 그 당시 때 이겼던 시가에이스가 56.5 근데 여전히 스마트 캡틴은 52 더군다나 지난번에 취입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이 발주하면서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바람에 후미로 밀렸다가 힘을 또 쓰고 올라왔던 걸음이기 때문에 시가에이스가 또 안쪽에 오픈뱅크를 만났고 또 해리온 이 선행마들 장산여제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라면 유리하지만 못 가는 그림 아니면 경합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또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림 6번마 스마트 캡틴 박현우 기수하고는 뭐 아주 호흡이 좋은 말인데 이번에 한 번 더 그 상승세를 노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박현우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충분히 연투까지도 노릴 수 있는 마필 바로 6번마 스마트 캡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게이트가 안쪽이라 3번마 오픈뱅크가 어느 정도는 팔리겠습니다만 원정이는 일단은 좀 약하게 보는 마필이고요. 직전에 같이 뛰었네요. 시가에이스가 선행 가서 그대로 버텼던 레이스 11번마 시가에이스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는 밀렸습니다만 역시 이마필이 따라가서의 어떤 걸음 자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배팅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자 모래를 안 맞습니다. 이번 경주는 모래를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선행은 못 갈 수도 있습니다만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외곽 2선 또는 외곽 3선을 돌아도 이마필은 걸음이 남습니다. 1000m에서는 강한 마필 11번마 시가에이스를 추천드립니다.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이제 외곽에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지난번에 3번 게이트 선행 갔는데 일단은 뭐 문세영 기수 안정이라면 뭐 워낙에 스타트 능력을 그렇죠. 좋은 기수 아닙니까? 초반부터 강하게 외곽에서 밀고 1000m 단거리니까 강하게 밀고 나오지 않을까. 자, 시가에이스 6번마 스마트 캡틴 그리고 열하나 시가에이스 1000m 경주입니다. 두 마리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말 중에서는 역시 3번마 오픈뱅크가 안쪽 게이트 이점을 얼마큼 살릴 수 있느냐 그거 같아요. 오픈뱅크 그래요. 저는 일단 이현종 기수 한 장 교체한 3번마 오픈뱅크 요 마필만 현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고 일단은 뭐 6번 스마트 캡틴 11번 시가에이스 요 두 마리 좋습니다. 6번 11번 그리고 3번의 강력한 도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 7경주가 이제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처죠.
네. 걸렸으면 때려야지. 때려야지. 자, 어떤 마필을 노리고 왔고 또 어떤 마필에 걸렸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토요경마 11월 28일 메인 승부 걸렸으면 때려야지 7경주 코너입니다. 자, 전반부 3경주입니다. 자, 빠르게 승부처 잡아갔습니다. 3경주 오늘 한방막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7경주 메인급 승부처 걸렸으면 때려야지 들어갑니다. 자,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의 단거리 1200m 도전입니다. 이번 경주 8번마 싱그러운 봄이 강축으로 팔립니다. 자, 인정을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메인 경주의 포인트는 자, 한방막건이에요. 한방막건. 자, 어렵게 흘러갑니다. 출전 두수도 많고 혼전도도 많고. 자, 그러나 이번 경주 7경주는 싱그러운 봄에 대한 믿음감이 있다. 왜? 단거리 1200m이기 때문입니다. 자,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터프러너도 뭐 승급전에 좋은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자, 외곽의 베스트 보스도 거리를 줄였죠. 자, 관심권에 있는 마필로서 말씀을 드리겠고, 안쪽에 1번마 더전 코코도 1200m에서는 빠지지 않는 기록. 자, 3번마 슈퍼 레전드 역시 마찬가지로 정현기수의 감정의 이점이 있고, 직전 경주 뭐 걸음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라스트 취입력이 좋은 마필. 자, 이렇게 여러 두가 팔리는 레이스 속에서 딱 가져가는 마필 2두입니다. 자, 두방막건으로 마무리를 짓겠고요. 8번마 싱그러운 봄에 붙이는 한방막건. 자, 메인 승부처의 자신감 여러분께 언지를 드리면서 자신있게 공략하는 7경주가 될 것입니다. 자, 메인 승부 7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쌍승시까지 노리겠습니다. 자, 관심 부탁드리겠고, 토요경마도 그렇고 일요경마도 그렇고 상승세 이어갑니다. 자, 일요경마에서도 토요경마에서도 메인급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경기입니다. 1700 국산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마번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특히나 지난번에 뛰었던 말들이 뭐 한 4-5마리 같이 나오는데, 이게 1400이면 조금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1700이고 1700 자체를 안 뛰어본 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또 추임마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건 배당 자체, 제가 보기엔 깜빡이도 한 7배, 8배는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번을 처음에 잡을 때 고민을 제일 많이 한 말이 바로 2번마 황룡비상입니다. 이 말 자체가 지난번에 4군에 올라갔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 5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강군이 됐다라는 거죠. 지난 경주 때 제가 요 말을 좀 노리고 들어갔었는데, 임규현 기수가 굉장히 좀 이상한 말머리를 좀 했어요. 이거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최적의 전기 2선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외곽을 넘어가려고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무너져 버리고 스스로 자멸을 하고, 이번에 니콜라 기수가 올라가는데 아마 여기서 니콜라 기수의 기승수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57이라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어쨌건 1700 거리에서 따라가서 유일하게 능력을 검증받은 마필이고, 게이트도 2번이고 새벽 조교 자체도 니콜라 기수가 직접 했고, 이번에는 뭐 아주 강한 조교는 아닙니다만은 최대한 끌리는 거 지난번에 한번 끌어놨기 때문에 제어를 하는 훈련을 했는데, 요거를 어차피 상대들이 강하지 않다라면 이건 진짜 니콜라 기수의 기승술이다. 안쪽 내선에서 얼만큼 뽑아내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첫 입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가 온 지가 좀 됐습니다. 조금 됐죠? 조금 됐죠? 됐는데 아직까지는 기승을 한 게 아직 없었어요. 하긴 했는데 뭐 되도 않는 말들을 타가지고 뭐 안 보였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마번을 잡으면서 니콜라가 누구지? 언지는 꽤 됐는데 뭐하다 왔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마리 탔는데 워낙에 뭐 안 되는 말들을 태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 같아요. 서울과 부산의 차이가 뭐냐면, 부산은 능력이 있는 말에도 용병기수를 태우는데 이 서울의 조교사들은 안 태워요. 네, 안 태워요. 왜 안 태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되는 말은 우리 기수 태우고 버릴 말, 뭐 좀 덜 말, 그런 말 태워서 혹시나 한 4-5차 오면 이제 그제서야 뭐 하나씩 태우는 거죠. 하여튼 니콜라, 그래요. 니콜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마 뷰티풀 로드 1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김혜선 기수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김혜선 기수와의 호흡이 상당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레이스가 좀 강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승급전 이후에 레이스가 좀 강했었던 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금순위 검지 완전히 뭐 뒤집혀져 있는 마필이고, 이제 직전 경주에는 뭐
킹크리켓 때문에 선행을 못 가면서 라스트 한 발이 조금 아쉬웠던 롤링스타한테 좀 잡혔던 그런 모습인데, 자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단독 선행이라면 호흡적인 부분, 단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1700m의 첫 도전이라는 건데, 이번 경기에 1700m 도전하는 어필이 상당수가 1700m의 첫 도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불리한 조건이 없다, 거기에 마이너스 2.5kg까지 감량, 전개상의 유리함, 6번마 뷰티풀 로드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혜성 기수입니다. 지난 경주 목차이로 3차 서순이가 부산에 가면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김혜성 기수의 말머리도 한번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그러니까 요즘에 참 웃긴 게 서승훈 기수가 못 오니까 김혜선 기수도 못 오더라고요. 뷰티풀 로드힐. 그래요. 이번 경주 6번 뷰티풀 로드힐, 2번 황룡비상 두 마리고요. 외곽에 롤링스타가 역시 페로비치 기수 안장이고 부담 능력이 52.5입니다. 직전보다 2kg가 내려왔어요. 자, 저는 롤링스타 역시 페로비치 기수 안장. 그동안의 경주에서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경주 간만에 입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페로비치 재기승 속에 부준까지 내려왔겠다. 뭐 이런 마필 대체적으로 아낄 이유가 없겠죠. 뭐 이번 경주까지 한번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10번 롤링스타를 신화는 일단 관심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800 3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그 엇비슷한 말들의 대결이라서 특히나 이제 그 상승세를 탔던 1번마 금화둘리가 얼만큼 뛰느냐에 좀 포커스가 달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말은 그래도 2번마 승리 여제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경기 때 이미 함께 붙었던 로얄 빅토리를 이겨냈고, 그리고 단순하게 선행마가 아니라 선임마로서의 능력을 좀 보여줬고요. 단거리보다는 1800의 강점을 그동안에 꾸준하게 보였던 문세영인데, 자, 이번에도 적임의 문세영이고 미리 예약됐던 문세영이 직조고, 뭐 요 말만큼은 정말 문세영 기수만 잘 타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워낙에 효율적으로 잘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에 상관없이 그 2선을 물고 갈 이번만 승리 여제의 상승세를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문세영이가 오늘 되는 말 많이 타네요. 세영이가 네. 돈독이 또 올랐네요. 앞에 가는 돈독이 말도 올랐어요. 많이 타고 그렇습니다. 욕심쟁이. 할까요? 네. 네, 6번마 동방의 새 아침입니다. 이번 경주는 거리적인 부분, 동방의 새 아침이 정말 센 말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1400, 1000m, 1200 뛰다가 직전 경주 1800을 뛰고 바로 우승을 했습니다. 자, 물론 뭐 감량의 조건도 있고, 자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마필의 호흡적인 부분이 1000m 뛰가 1000m, 1400, 1200 뛰다가 바로 1800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는 기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따라가도 되고 선행력도 있고 앞방 뒷방이 다 있고, 거기에 뭐 이현종 기수의 감량도 있고, 요즘 뭐 최근에 뭐 이현종 기수의 뭐 라스트 취임력이 상당히 좋은데, 6번 동방의 새 아침이 승급전이라도 거리적인 특성이 있다. 6번 동방의 새 아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 마지막 경주였을 겁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제 새청자란 마필을 신병훈 위원과 강력 추천드렸고, 네. 현장에서 그 이동 기수가 그 앞에 네. 넘어지는 바람에 떨어지는 바람에 MJ 아트란 마필의 이현중이로 안정이 현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현중이가 마지막에 날라오면서 결론적으로 한 방으로 때린 막건이 이현중 때문에 깨졌어요. 야,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새청자를 놓고 이현중까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렇죠. 뭐 일단 새청자를 놓고 간 게 좀 아쉬웠던 경주가 아니었나 그 생각도 지금 들고요. 여하튼 뭐 이현중 기수가 그래도 지금 워낙에 또 신인 기수답지 않게 열심히 타주고 있고 또 잘 타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정일 의원이 말씀해주신 동방의 새 아침, 다시 한번 이현중이가 재기승했는데 한 번 더 끌고 온다면 뭐 김대근 주기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을 이현중이가 또 2번이나 안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동방의 새 아침, 그리고 2번 승리 어제 두 마리 말씀드리겠고요. 1번 금화둘리가 이제 1번 게이트입니다. 최범민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 지난번에 걸음 여유가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1800m인데 금화둘리 3km 마이너스의 범연이 안장 1번 게이트. 내용 없습니까? 혹시? 요거는 내용이 이제 지난 여름서부터 조금 있었죠. 제가 뭐 이 말하고는 근데 사대가 참 제가 안 맞았어요. 직전에 이제 7월 경주였죠. 여름 경주에서 이제 법연이가 영화피를 가지고 몸이 무겁대요. 막 빠가시기도 하고 뭐 안 좋았대요. 그래서 메인을 잡았죠.
그래도 체중이 불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때 수백향 정도 예. 그때 승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빼고 이제 메인을 진짜 강력하게 한번 들어갔는데 몸이 무겁긴 뭘 무거워. 잘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경주는 오겠지 그랬더니 놓고 했더니 또 못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경주는 뭐 일단은 한성열 기수가 또 들어오면서 또 적중이 안 됐고 저랑은 참 사대가 안 맞는 마필인데 선행출하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금화둘리가 선행을 한번 가보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이제 추입할 수 있고 뭐 선입도 갈 수 있는 6번 동방의 새아침을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1번마 금화둘리는 오늘은 선행출하를 나설 거예요. 네. 그래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을 안고 있고 어차피 부중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범민 기수가 뭐 6월 타고 뭐 붙잡고 타겠습니까? 무조건 밀고 나가겠죠. 네네. 가서 버티냐 못 버티냐 그 싸움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막칼슘도 아마 뿌려놨을 거고 주류 자체도 젖어 있을 겁니다.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금화둘리가 신화가 강력하게 보고 있는 맛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2번은 승리 여제 그리고 6번 동방의 새아침 1번 금화둘리입니다. 자 토요경마 10경주 갑니다. 오늘 토요경마 5경주 10경주로 승부처로 준비했고요. 10경주는 1700 2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한 배 탑시다. 축마 선정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가느냐 싸움이 되겠고 신영철 기수가 재기승한 마필입니다. 4번마 큐피드 파워란 마필이 지난 경주 인기순위 1위로 팔렸는데 뭐 선행 가서 그대로 버텨냈습니다. 1700m 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 역시 선행마에게 유리한 1700 거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선 전개 후 2km 마이너스 감량이라면 충분히 연투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되겠고 4번 큐피드 파워를 뭐 충마로 놓고 뭐 딱 두 방의 막건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5번 그레이드 캡틴입니다. 부중이 올라갔네요. 이찬호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고 일단은 지난 경주 보여준 종반 탄력 충분히 연투가 가능해 보이고 10번만 큰 바다가 역시 직전 경주 여유 있는 걸음으로 우승 1700 거리가 늘어났는데 과연 직전 경주 보여준 발걸음 3km 마이너스의 장충혈 재기승입니다. 역시 큰 바다 안쪽에 1번 홀리데이 펀치가 만약에 이제 마지막에 한 발을 쓴다면은 중배정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또 보여지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4번 큐피드 파워를 놓고 때리는 레이스입니다. 때리고 받치는 막건 7대3 정도의 비율이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원틀 막건 70% 받치는 막건 30%에서 4번 큐피드 파워가 앞장 때리고 나가서 그대로 버텨내는 그림으로 한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본 예상 자 5경주와 10경주 본 예상 합니다. 토요경마 자 두 개의 경주 본 예상까지 잘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10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1월 28일 11월의 마지막 주 토요경마 승부처 후반부 11경주로 인사드립니다. 1400m 2등급 무대고요.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방송 승부는 딱 3마리 갖고 와서 1, 2, 3착을 왔는데 후공으로 와서 좀 아쉬웠었죠. 그러나 메인 승부를 기가 막히게 또 덧센 챔프가 날라와 주면서 아주 짭짤하게 33배를 주력으로 잡아드리면서 토요경마를 기분 좋게 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오늘도 전반부 승부 4경주와 함께 이 후반부에 있는 11경주에서 한번 기분 좋게 라스트 피날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군의 능력마들 경주고요. 하지만 능력마면서 기복마들의 게임입니다. 34조가 2마리가 나오죠. 5번 구름이의 나비는 박태종, 8번 천삼이는 공백 이후에 니콜라. 여기 9조의 동반 출주하는 9번 쾌속질풍, 10번 가속비상, 여기 11 스페셜하버, 7번 인천 쓰나미까지 이 5번부터 11번에 포진된 말들이 주르륵 다 팔리는 경주입니다. 그만큼 한 놈의 승부, 한 놈만 정확하게 잡아도 그게 주력이든 후공이든 먹을 게 충분하다는 게 이번 경주 배팅 포커스입니다. 자, 구름이의 나비, 연이어 가서 깨졌던 말, 쾌속질풍 역시 마신차 없이 깨졌던 말, 여기에 가속비상과 지난번에 제가 A급으로 잡아드렸던 스페셜 하버. 자, 신병훈과 사연이 있고 먹었던 말, 뺐던 말, 돌렸던 말이 출전을 합니다. 요 6마리를 신병훈이 한두씩 본예상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 34조와 9조의 연대 승부까지
붙여서 이왕이면 혼전 속에 가장 짭짤한 한 방을 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11경주가 그 포커스가 되겠고요. 지난주에 33배는 아닐지언정 그 중배당의 포커스가 이왕이면 후공이 아닌 한 방의 막권으로 걸리는 이번 11경주 본예상부터 자세하게 현장 승부까지 화끈하게 11월 마지막 토요경마 승부처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0경주가 신하가 준비한 승부, 11경주가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11경주를 일단 시원하게 때리고 이제 마지막 12경주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7두입니다. 출전마가 다 어디 갔습니까? 없네요. 단거리다 보니까 일로 왔나 본데. 이 경주의 포인트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4번마 베어킨 트로피가 선행을 갈 때 공백을 갖고 나오는 6번마 최강실러가 어느 선에 붙여서 두 마리로 끝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 차원의 싸움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4번마 베어킨 트로피가 아직까지는 선행을 못 갔을 때 답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선행을 갔을 때 답을 냈는데, 안쪽에 3번마 라이젠드 샤우트하고 문세영 기수 타봤죠. 문세영 기수가 타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라이젠드 샤우트보다는 한 박자 빠르게 좀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최강실러도 단순하게 선행만은 아니다 보니까 따라가는 플레이라면 1200에서 52에는 베어킨 트로피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공백 이후에 지금 1400, 1600, 1400 대상경주까지 꾸준하게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선행에 따른 선입 가능성까지도 볼 정도로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4번마 베어킨 트로피가 승운전이지만 모든 조건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지난 경주 여유가 있었습니다. 가시죠. 네, 6번마 최강실러를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9kg의 부담 중량,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혼합 대상 경주에서도 뭐 두 번의 경주 충분히 우승을 왔고, 뭐 1등급 무대에서도 통했고, 자 거기에 부담 중량이 이제 58kg였기 때문에 이번에 59.5 정말 맥심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좀 빈틈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라이젠 샤우트하고 베어킨 트로피가 싸우는 그림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라스트 한 발을 쓸 수 있는 6번마 최강실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4번, 6번, 6번, 4번. 깜빡이죠? 그렇겠죠. 두 마리가? 네네. 몇 배 나올까요? 하여튼 낮을 거예요. 초구 배당은 이 출전 두수도 적어서 그쵸. 초구 배당은 뭐 점 배당으로 뚫리지 않을까 베어킨 트로피, 최강실러, 점배당, 깰 수 있는 마필, 빛의 정상, 그쵸? 그래서 피치 정상 아니면 뭐 감량의 라이젠 샤우트인데, 빛의 정상도 니콜라 기수 타는 걸 좀 보고 싶고. 근데 니콜라 기수는 좀 타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주로 분위기를 알고 타는지 아니면 지금 완전 센 말 타는 게 아니라 조교사들이 작전 지시를 어떻게 할지도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이젠 샤우트가 6kg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역시 이 점이 또 무시할 수 없고, 네. 또 1000m, 1200 단거리기 때문에 그렇죠. 라이젠 샤우트 같은 말이 6kg 마이너스 감량 이점을 살린다면 뭐 충분히 여기서 또 입상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일단은 기본 막건은 4번, 6번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 말 뭐 출전 두수 7두입니다. 단촐하기 때문에 어떤 마필을 또 가져가야 될지 일단 지금으로서는 58에서 52로 부중이 내려온 일단 라이젠드 샤우트 요것만 현장에서 한 번 더 마필 상태를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6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1400 혼합 3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능력도 능력인데 저 개인적으로 좀 한이 맺혔던 말이 있어서 그 말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외곽에는 9번마 장산 태양인데요. 지난 경기 때 제가 이제 메인 승부로 갔다가 망신을 당했던, 움직이겠지 했는데 한 번도 안 움직이고 그냥 따라가다가 끝이 나서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8번마 빅마운틴을 비롯해서 전무후무, 또 안쪽에 미소왕자, 앞에 갈 수 있는 말들이 꽤나 포진되어 있는 1400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말들 자체도 또 이렇게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송재철 기수가 다시금 연이어서 지금 인기마로 팔리고 연이어서 맨 바닥에서 아주 큰 마신보다는 타이밍만큼 졌는데,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조결했고, 제가 보는 새벽 조교 컨디션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순발력이나 스피드는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앞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말들의 힘싸움이 펼쳐진다라면 1400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한 발의 역전타, 이 9번마 장산태양을
한 번 더 좀 관심마로 추천해 드립니다. 9번이요. 장산태양. 송재철이와 호흡이 최근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인기마로 발리고 부러지고 있는데 장산태양. 네. 자, 이번 경주는 1400m 첫 도전하는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쪽에 뭐 미소왕자도 있고 전무무도 있고 뭐 와우캣도 있고. 자,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잡고 따라가느냐 밀고 쫙 따라가느냐. 이제 하이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8번마 빅마운틴이 따라가는 힘으로는 가장 좋은 마필로서 1400m 기록도 빠지지 않고 최근 두 번의 경주 김혜선 기수 안장에 두 번의 입상 거기에 신영철 안장으로 바뀌면서 강승부 보일 수 있는 8번마 빅마운틴을 충마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마운틴 최근 두 번의 경주 김혜선 기수와 좋은 호흡보였습니다. 오늘은 신영철 기수인데 신영철 기수와의 입마호흡도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의 경주 호흡 한 번의 우승과 한 번의 이착이니까 신영철과도 호흡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 이게 지난주 나왔던 개나리를 또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빅마운틴 그래요. 빅마운틴 신영철 어떻게 보면 적임 기수로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8번 빅마운틴 그리고 9번마 장산태양 8번과 9번과 8번 두 마리를 말씀해 주셨고 외곽의 휴즈로드란 마필 참 이거는 이 마필은 좀 제가 사연이 있는 말인데 지난번에 박태준 기수가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박태준 기수가 이제 지난주에 뭡니까? 1호 마지막 경주 홀리데이 드림? 아무것도 안 하고 홀리데이 드림인가요? 네, 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홀리데이 뭐 채찍을 때렸나? 그렇죠. 한 대도 안 때렸죠. 하여튼 후반부에 계속 왔는데 저는 이제 휴즈로드라 마필 34조 마방의 마필이고 이상혁 기수가 올라가 있는 이 마필이 제가 이제 이상혁 기수가 이번에 처음 이거 이제 올라가네요. 34조 마방의 휴즈로드에 근데 지난번에 너무 뒤늦게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게 바닥권에 있지 않고 중간 정도만 따라가 준다면은 막판 직선에서 충분히 한 발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저는 휴즈로드 요게 일단 조교 때 발걸음이 좋았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직선에서의 한 발 휴즈로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8번 빅마운틴 9번 장산태양 12 휴즈로드 이렇게 되겠네요. 휴즈로드가 레전드걸 병합 쪽에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조금 그게 궁금은 해요. 박태준 기수가 왜 안 타는지, 박태준 기수가 뭐가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태종 선배가 조교는 했잖아요. 조교는 했잖아요. 제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목요일 날 이제 신대전 기수 끌고 나오길래 박태준 그게 기수가 지난주 마지막 경기. 지난주 와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네. 예. 그게 말 타는 거 보면은 좀 아니었거든 사실.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내가 사는 건데 천하의 국민기수 박태중이 거기서 와가지고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큽니다. 박태준 기수가 조교를 해놓고 안 탄다는 거는 지난 경주가 잘못돼서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뭔가 또 작전 지시가 내렸어요. 이게 위에서 좀 더 철저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교를 박태중이가 존나 했는데 또 위에서 뭔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저는 한번 볼게요 현장에서. 근데 일단 귀는 막을 거예요. 간다 안 간다 얘기는 안 들을 거예요. 34조. 죽겠어요. 소스는 안 들을 겁니다. 간단한 거야. 안 간다 그러면 배당 좋은 거고. 안 간다 간다 그러면 그러면 배당만 오히려 없는 더 거야. 믿음이 가요 요즘은 34조. 간다 그러면은 그냥 빼면 되고 안 간다 그러면은 그냥 놓고 하고. 전 그렇게 할래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 마지막 경주 신병훈 의원이 한 매친 장산태양, 원정일위원 빅마운틴, 저는 휴즈로드 이렇게 일단 마지막 경주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하튼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죠. 네, 주말까지는 계속 쌀쌀할 것 같아요. 두껍게 옷을 입고 경마장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1호 경마 대상 경주도 있고 또 1호 경마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좋아하는 기수들이죠. 조성곤이나 김용근 이런 기수들이 또 서울에 와서 또 말을 탑니다. 말을 타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응원해 주시고 하여튼 서울이냐 부산이냐 어떤 마필이 대상 경기 우승을 할지 또 일요일날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토요경마 현장에서 집중력 잃지 않고 많이 마치고 일요일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